자, 여러분들 써마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써마지 하고 났더니 이거 뭐 정말 좋아진 게 맞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드름인 경우 뭐 저희가 지금 뭐 골드 PTT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뭐 모든 치료가 한 가지로만 되는 건 아니죠. 어떤 환자인 경우에는 골드 PTT도 약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꾸준히 항생제 먹고 이소티론 먹어서 그게 싫어서 PTT를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은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의 어떤 밸런스를 잘 이용해서 지금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의학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무엇인지 이 마이크로바이옴 대표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팔피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제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때 저희 치프 레지던트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미생물을 이용해서 피부과적인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하시고 또 제품도 만들고 계신 큐티스 바이오의 최은우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이자 현재 큐티스 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우라고 합니다. 우리 최은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하신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 우리 얼굴과 뭐 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균들이 사실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피부로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뭐 경찰도 있고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의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특정 분야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많다고 해서 경찰을 너무 많이 양성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모든 것들은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런 미생물들이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지금 이 부분에 총론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인체에는 피부 그리고 장내 또는 뭐 코 속이나 호흡기까지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많은 미생물 총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이 거주하는 그 환경, 예를 들어 피부에 집중해서 설명하자면 피부의 생리적인 환경, 또 피부의 기능적인 환경 등에 맞추어서 미생물들 여러 종이 분포해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생물들의 분포가 어떻게 균형 잡혀 있는지, 때에 따라 또 어떻게 균형이 깨져 있는지, 또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의 특정한 피부의 기능에 맞추어 미생물의 분포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등을 읽어내는 것이 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항생제를 썼다, 뭐 레이저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의학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드름 환자인 경우에 이런 정상적인 미생물 어떤 균형에 분명히 밸런스가 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특히 유동규 원장님이 여드름에 관심도 깊고 또 여드름 환자분들 많이 보시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여드름이란 건 기본적으로는 불룩불룩 염증이 생기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염증이 발생할 때에는 멀쩡한 피부하고는 모양도 다르고 피부의 질적 상태 그리고 염증이라는 기능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뀐 환경에 적합한 미생물만 살게 되거나 또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된 미생물들이 우점하게 되는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멀쩡한 정상 피부에 20대 남성이 있다고 가정을 두었을 때요. 정상 20대 남성에게서는 큐티박테리움이 어느 정도 많은 양, 50% 정도 이상의 양을 차지하고요. 스타필로코커스라고 하는 균총은 마이너 한 20-30% 정도를 차지하고 기타 등등의 다양한 세균이 균형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그 남성에게 만약 여드름이 염증이 심하게 발생한다면 큐티박테리움의 양이 갑자기 줄면서 염증 유발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축축한 염증 상태에서 잘 살게 되는 스타필로코커스 계통의 세균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 염증이 계속 오래 지속될지 또는 반복적으로 재발할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염증의 강도나 형태가 어떻게 될지 등을 예측하거나 또는 그것의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부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밸런스 또는 종류, 각각의 분포, 빈도 등이 여드름 염증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를 읽고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치료가 현재 뭐 볼드 PTT를 했든 뭐 항생제를 쓰든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방향이면 분명히 미생물의 어떤 분포가 정상적으로 갈 것이고, 간혹 가다 보면 정말 어떠한 치료를 다 했는데도 사실 반응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약을 쓴다 또는 뭐 레이저를 한다는 걸 떠나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정상 미생물 균층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 PTT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거 대부분의 환자들이 좋은 반응이 있지만 역시 몇몇 환자군에서는 여드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만약 검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여러 병원 또 뭐 여러 병원에서 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통상적인 여드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이 미생물 균총 검사를 해보면 정밀하게 균을 쫙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예상도 못한 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때가 있어요.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왜 골드 PTT 안 됐지? 이렇게 의심할 게 아니라 균총 검사를 통해서 잘 안 되는 사람 분석해 보면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람 음성균 중에도 물에만 사는 이상한 균총이 많았을 때에는 바로 그 균을 타겟하는 항생제를 써줘야만 반응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봤더니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거기에다가 메기 한 마리 딱 넣었더니 오히려 몇 마리는 잡아먹히겠지만 미꾸라지가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는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좀 잘못된 그 분포를 좀 제대로 된 어떤 물질을 넣어줌으로써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여드름인 경우에. 여드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쩡한 피부와는 전혀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패턴을 보여요. 그 중에서도 염증이 심할 때 보이는 게 주로 스타필로코커스 계통의 세균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으로 알려져 있는 게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놈입니다. 이 놈을 줄여주면 전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밸런스를 잡아가게 되는 주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세균은 죽이지 않고 나쁜 놈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타필로코커스만을 선택적으로 잡는 데 이용되는, 역시 이때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요.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코커스의 특정한 종에서부터 추출한 효소를 피부에 침투시켰을 때 그 나쁘다고 알려진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만 선택적으로 딱 잡아 뽑아주니까 나머지 정상균들이 이제 밸런스를 잡아서 딱 염증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코커스로부터 추출한 물질인 코코바이옴이라는 효소 분말팩을 이용해서 이 난치성 여드름의 치료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보니까 써마지 때도 이거 비슷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써마지를 하고 나면 사실은 뭐 다른 리프팅에 비해서 뭐가 뭐 쫙쫙 올라진다거나 뭐 확 좋아지는 걸 사실 못 느끼는 분이 꽤 있는데요. 써마지가 사실 4세대 동안 20년 동안 나왔다는 말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꾸준히 받는 분들은 이게 누적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간혹 이제 처음 써마지를 한번 받고 난 분들은 선생님 이거 뭐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 정도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마쿠뷰라든지 그런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부의 그 균총 자체도 또 변화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써마지를 받고 나면은 뭔가 좋아졌는데 그 느낌은 받았는데 사진으로는 도저히 뭐 그 느낌이 반영이 안 돼요. 그건 아마 피부가 질적으로 젊어지고 기능적으로 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질과 기능이 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진이 보여주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에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이크로 검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의 변화가 정상적인 상태를 가고 있다. 써마지가 좋다는 의미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좀 병적인 마이크롬이 좀 많아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정상으로 오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피부에 좋은 혜택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말하는 정상이란 이거예요. 써마지의 목적은 젊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50대야. 50대에 그 써마지 받기 전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착 해보면 그 50대 평균의 그냥 그런 상태를 보여요. 패턴을. 써마지를 받고 나서 진짜 젊어진 사람은 젊은 쪽으로 가요. 이 패턴. 그렇죠. 예. 야, 젊어지는구나를 기능적 평가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 젊은 패턴의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바뀌었다면 이거 자체가 좋은 피드백을 통해서 피부를 더 젊게
순환시키는 데 또 기여하게 됩니다. 써마지까지 얘기했는데 뭐 제가 여드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한 거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이제 PTT 사실 뭐 하면 10명 중 9명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9명에 9.5명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빨갛게 가운데 농포도 생기고 당연히 그분들이 독시사이클린에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PTT 하는 거죠, 맞죠? 그래도 반응이 조금 애매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예. 상당히 오랜 세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독시에도 반응을 안 해. 그리고 골드 PTD도 반응을 안 해. 이거 그람 네가티브 폴리큘라이티스 거야. 라고 감을 잡지만 이거 한 번도 제대로 균 검사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정밀 균총 검사라고 부르는데 면봉으로 간단히 문지르면 그 면봉 안에 있는 DNA 조각을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미생물의 DNA 전체를 다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면봉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게 균 검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면 그람 네가티브 균 중에서 어떤 놈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타겟팅을 치료할 수 있다. 타겟팅하는 항생제를 딱 쓸 수 있죠. 자,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식과 전혀 새로운 뭐 계속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피부에 살고 있는 그 균총들을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또 기존 방식과 다르게 치료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 네, 큐티스 바이오 대표 최현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